고구려 국상 을파소는 굶어 죽어가는 백성들을 위해 진대법을 발표하는데요. 진대법은 봄에 곡식이 떨어진 백성들에게 쌀을 빌려주고 가을에 다시 돌려받는 것이니 진대법을 파하라는 이유가 무엇이오? 그런데 각 부족의 수장들은 이 진대법을 반대합니다. 그야 당연히 왕실의 재정이 걱정돼서이지 않겠소. 사실 이들이 진대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흉년 때마다 일반 백성들을 노비로 만들어 힘을 길러왔기 때문이었죠. 나라의 국간을 그리 쉽게 열어주다 보면 백성들은 아끼는 법을 배우지 못하는 법이오. 백성들이 아끼는 법을 몰라 굶어 죽었어. 철실은 숨길 수 없다더니 나라의 일을 이리 사사로이 다뤄서는 안 되는 것이요. 그러나 이때 우시왕후가 등장하고 왕후 전환합시오. 진대법을 파하는 일은 없을 것이니라. 하지만 부족의 대신들은 대놓고 왕후를 무시해요. 꿇어라. 나라의 일입니다. 왕후께서 관여하실 일이 아니라 보옵니다. 그러나 왕이 없는 지금 그 누구도 왕후의 말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대왕 폐하께서 전장에 나가 계시는 동안 이 성의 주인은 왕후 전하시오. 진대법은 파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니라. 고개를 숙이는 것도 잠시뿐 해대부와 명리머루는 우시왕후뿐만 아니라 왕의 자리까지 대놓고 노리고 있어요. 왕후 문제는 왕비족의 일이니 명림으로 그대가 해결한다지 않았소? 왕후의 폐위는 우리가 결정할 일이 아니니 폐하께서 돌아오실 때를 기다릴 수밖에. 그러다 폐하가 돌아오지 못하면 더 좋은 일이 아니겠소. 폐하에겐 자식이 없으니 오래전 고씨와 해씨가 번갈아 왕위에 올랐던 때처럼 또 다른 왕족인 그대들 해씨에게 기회가 올 수 있지 않겠소. 그럼 그대 가문이 새로운 왕후 가문이 될지도 모르겠군. 고구려는 본래 우리의 것이니. 그런데 이 와중에 전쟁터에 나간 고국천왕은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폐하께서는 아무런 소식도 없는가? 전해지는 소식이라곤 전쟁이 고국천왕에게 불리하게 돌아간다는 소식이었죠. 전령에 따르면 적들이 진법을 바꾸었다 하옵니다. 충파를 막으려 창병과 쇠뇌병들을 전면에 세우고 그 뒤에 기마병들을 배치했다고 하니 이대로 싸운다면 개마무사들이 적들에게 당하고 말 것이옵니다. 그러나 왕후는 왕의 승전을 굳게 믿고 있었어요. 폐하께서 직접 적진에 들어간단 말이온지요. 결국에는 승리를 할 것이네. 결국 고국천왕은 한나라를 상대로 또 대승을 하게 되고 또 승리할 줄이야. 게다가 선대왕 때 빼앗긴 땅을 전부 다 되찾았으니 왕위를 노렸던 대신들은 닥쳤던 개신세가 되었지만 끝까지 작당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왕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끝내보려 하오. 반면에 우시왕후를 배출한 우시가문은 왕과 왕후를 지켜야만 했죠. 명님 저절을 어찌할꼬. 어씨와 좌씨 가문에서 일으킨 반란을 핑계삼아 우리 우씨 가문의 군사까지 빼앗게 하다니 이젠 전하까지 폐위시키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다시 우리 가문에 고개 숙일 날이 올 겁니다, 형님. 안녕하셨습니까? 우시왕후는 기쁜 마음으로 고국천왕을 맞이하러 가는데요. 폐하께서 오셨사옵니다. 그러나 우시왕후에게 전해지는 청청병력 같은 소식. 바로 고국천왕이 전쟁 중에 큰 부상을 입은 겁니다. 그러자 우시왕후는 이를 숨기기 위해 홀로 연애를 시작하고 대전으로 가자. 연애를 시작해야 하니. 전하, 폐하께서 다치신 걸 알면 다른 생각을 품은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시작하거라. 하지만 왕이 위독하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퍼지게 되죠. 좋은 소식이옵니다.
대신들은 옳다쿠나 깽판을 놓는데 듣기로 폐하께서 다치셨다는데 사실이온지요? 누가 그런 소리를 하였느냐? 연애도 못 나오실 정도면 잘못되신 건 아니신지. 그러나 이때 폐하납시오. 뭐야, 왕이 들어온다고? 정말 멀쩡한 모습으로 등장한 고국천왕. 어떤 놈이 나한테 개기는겨? 한번 걸리기만 해보라고. 짐의 얘기를 하였는가? 이에 급한 불은 끄게 되지만 스스로 내려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북부대가 명리머루는 계속해서 왕후의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만일 폐하께서 후사 없이 하늘로 돌아가시면 용상에로 누가 오르게 되는 겁니까? 해씨와 고씨도 욕심을 낼 수도 있지 않소? 왕위는 저들끼리 다투라고 우리는 왕후의 자리만 가지면 되네. 이에 명리머루는 해대부와 짝짝꿍을 시도하고 해씨 가문의 생각은 어떠시오? 새로운 왕후가 필요하다 생각지 않소? 내일 제가의 때 논의해 봅시다. 다섯 부족의 뜻이 일치한다면 폐하께서도 더는 물리지 못할 것이외다. 국상 또한 제가 회의를 정해야 하거늘 그조차 폐하 뜻대로 하셨는데 들으시겠소? 듣게 해야지요. 그러나 해대부는 왕좌까지 노리고 있었죠. 폐하께서 건재하신 걸 보고 다들 어느 줄을 탈지 고민하는 듯하옵니다. 왕후의 폐위가 결정난다 해도 저들 왕비족만 좋을 뿐 이대로 기다려서는 고씨에게 빼앗긴 왕위를 되찾을 수 없을 것이다. 숨겨둔 자에게 연락하거라. 한편 우씨 왕후는 또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는데 전하, 폐하께서 하늘로 돌아가셨사옵니다. 괜찮을 거라 생각했던 고국천왕이 갑자기 독살을 당했다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우이는 무예에 출중해서 장수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뭐가 되려고 저럴까? 안 그래 유모? 장수가 될 거라니까? 여인이면 가문을 위한 혼사를 준비해야지. 유모, 태자 전하께서 좋아하시겠지? 여자로서 할 수 없는 일을 꿈꾼다면 일찌감치 싹을 잘라버리는 게 나을 깁니다. 그러다 우이의 언니 우순이에게는 왕족의 혼인 제의가 들어오고 혼인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지 않느냐? 하지만 이 혼사는 첫째 왕자가 아니라 힘없는 둘째 왕자와의 혼인이었죠. 그래도 둘째 왕자께선 고구려 제1의 무사시니 하지만 왕후는 될 수가 없잖아요. 이에 욕심쟁이 우수는 이 혼사를 거절하고 그러나 이 혼사를 거절하면 우씨 가문은 멸족당할 게 뻔했어요. 지금 뭐하는 짓이냐? 왕족과의 혼인은 거역할 수 없는 법. 만일 거절하면 반역으로 간주되어 우리 우씨의 일족은 멸족될 터. 그래서 우씨 집안 종손 우도는 우순을 죽이려는데 가문을 지키기 위해선 저 아이가 죽어야 하오. 안 된다, 안 돼. 가문의 대가는 나요. 비키시오. 그런데 이때 우이가 나서고 할게요. 보다 못한 우이가 언니 대신 시집을 가기로 합니다. 언니 대신 제가 둘째 왕자와 혼인할게요. 결국 우이는 척박한 북방으로 가서 둘째 왕자 고난무를 신랑으로 맞이하는데요. 오셨습니다. 잘 오셨소. 비록 가진 건 추위밖에 없는 환경이었지만 여기서 우이는 고난무와 사랑을 꽃피우게 되죠. 난 이곳을 지켜야만 하고 나와 함께 이 추운 북방에서 지내야만 할 수도 있어. 전 이곳이 더 좋습니다. 야이씨, 고대 시대에도 뽀뽀를 하는 드러운 사극. 아니 이때도 뽀뽀가 있었다고? 그러다 우이와 고난무는 왕의 부름을 받는데 폐하께서 기다리십니다. 바로 고구려 8대왕 신대왕이 오늘 내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자리에는 셋째 왕자 고발기, 넷째 고현우, 다섯째 고개수, 그리고 왕위를 이어받을 첫째 고페이가 자리를 하고 있었어요. 고구려의 다음 왕이 되실 분이시죠. 폐하, 왕자들이 다 도착했사옵니다. 이제 신대왕은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려 하는데요. 과인은 이제 이 옥반지를 물려주려 하느니라. 이에 첫째 고페이가 냉큼 앞으로 나가죠. 그런데 정말 저리 하실 것이옵니까, 폐하? 과인에게 씻을 수 없는 과오가 하나 있으니 태조대왕께서 물려주신 북쪽의 땅을 한나라 놈들에게 빼앗긴 것이니라. 그걸 되찾을 길은 이뿐이니 더는 말하지 말거라. 결국 신대왕은 왕자 중 가장 유능한 둘째 고난무를 선택합니다. 태자께서 납득 못하실 겁니다. 지놈이 그래봐야 어찌하겠느냐. 추무왕께서 고구려를 세우신 이래로 이 나라를 다스리는 힘은 칼끝에서 나왔으니 총 갖고 싶다면 칼로서 얻어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언니 대신 끝발 떨어지는 둘째 왕자와 결혼을 했던 우이가 왕후가 되었던 거예요. 아, 원래 저거 내 자리인데. 여튼 그동안 나라를 잘 이끌어왔던 고국천왕은 이렇게 의문의 죽음을 맞게 되고, 폐하께서 을파소이옵니다. 하지만 을파소는 고국천왕의 죽음을 당장은 비밀로 붙이라 명합니다. 사람들에게 알릴지요. 아니야. 아직은 아니다. 왕후자라께만 알리도록 해라. 후계자가 없는 지금 이 사실이 알려지면 나라가 개판이 될 게 뻔했기 때문이었죠. 일이 이렇게 되자 우씨 왕후의 언니 우수는 몸을 피하라고 하는데요. 도망치시지요. 국상이 군사를 준비해준다 하니 지금이라도 당장 떠나실 수 있을 테고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러나 왕후의 자리는 그렇게 가벼운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우씨 왕후는 어마무시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취소혼을 하겠다. 그것은 바로 형이 죽은 후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다는 고구려의 취소혼. 취소혼을 하겠다. 전하, 들파소. 폐하의 죽음을 계속 숨길 수 없으니 이에 을파소는 하루의 시간을 벌어준다고 해요. 내일 아침 제가 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반드시 셋째 왕자와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씨 왕후를 호위할 믿음직한 장수가 선택되는데 폐하께서 돌아가시었네. 바로 왕당의 대모달 장이수, 아니 무골이었죠. 네, 아닙니다. 왕을 호위하던 무골은 왕이 죽었다는 소식에 목숨을 끊으려 할 만큼 충성 깊은 장수였습니다. 폐하께서 남기신 명을 잊었는가? 폐하께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칼로 전하를 지키려 하셨을 터. 왕후께서는 발기와 취수혼을 하실 것이네. 그럼 폐하의 적들도 전하를 해치지 못하겠지. 전하를 지키는 것이 곧 나라를 지키는 것이네. 그러자 무골은 사람을 한 명 지목하죠. 사람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 나라에서 가장 마차를 빨리 몬다는 고구려의 폭주적 모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돼지던가. 아니. 하지만 모치는 고구려의 카지노 게마랜드에서 사기를 치고 있었으니 떴다! 새끼가! 결국 모치는 무골에게 뒷덜미를 잡히게 되고 뭐야, 형이? 아직 실력도 쓸만하고 왕후 전하를 모실 마부가 필요하다. 안 하지. 아주 그냥 쫓아낼 땐 언제고, 어? 아, 나 이제 왕당도 아니고 일 없어. 안 해.
얼마 줄 거야? 나 지금 돈 많이 필요해. 원하는 만큼. 갑시다 빨리. 이렇게 고구려 폭주족까지 섭외가 된 우시네는 비밀리에 셋째 왕자 발기에게 달려갈 채비를 해요. 아이 형님, 뭔 무기를 그렇게 챙겨? 얼굴이 눈에 있구나. 왕당의 대모달 무고리를 하옵니다. 뭐 하느냐? 내일 아침이면 폐하의 죽음이 알려질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반드시 사망자와 함께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가문의 운명은 네 동생에게 달려있다. 동침을 시켜서라도 셋째 왕자를 잡게 하거라. 과연 우씨 왕후는 어떤 계책을 세우고 있는 걸까요? 이 일은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왕이 없는 지금 최고관직 을파소는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걸까요? 이제 우신의 마차는 말굽에 땀이 나도록 산길을 달리고, 그러나 이 산길에서 수레를 미는 농부들을 마주칩니다. 그러자 눈치 빠른 모치는 그 새끼들 그거 농부 아니라는데 내 손모가지를 걸겠소. 그냥 확 쓸어버립시다. 아니, 전하께서 놀라실 수 있다. 조용히 처리하자. 저기 나 모치야 모치. 유아야, 서두르거라. 유아 이름 괜찮네. 유아야? 유아. 주변을 살펴보자. 역시나 이 농부들은 그냥 농부가 아니었으니 서둘러라. 전하께서 위험하시다. 그런데 이 와중에 우씨 왕후의 언니 우수는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왜 그러느냐? 전하. 우수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는데 자객이다. 전하를 보호해라. 아이쿠 뭐야, 하필 이때 쳐들어오네. 여튼 우여곡절 속에 우신에는 셋째 왕자 발기의 영역에까지 다다르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셋째 왕자의 땅이 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어느 부족도 건드리지 못하는 포악한 세력이 있었습니다. 흰 호랑이족이다. 짐승이나 다를 바 없는 놈들이지만 눈만 마주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바베큐 삼겹살과 생삼겹살을 주면 피가 뚝뚝 떨어지는 생삼겹살을 선택한다는 무시무시한 흰 호랑이족이었죠. 다행히 우신에는 무사히 흰 호랑이족의 서식지를 통과하지만 우신의 앞날에 엄청난 변수가 있었으니 바로 셋째 발기 왕자가 진짜 천하의 둘도 없는 사이코패스였던 겁니다. 6살쯤이었나? 유모의 아이를 죽였어. 유모의 젖을 독차지하고 싶었거든. 하지만 그 아이는 아무런 벌도 받지 않았지. 태어난 순간부터 왕자였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왜 이름을 발기로 지냐. 발기 왕자는 자신의 성을 그야말로 공포로 통치하고 있었어요. 너 왕께서 돌아가시면 누가 다음 왕이 되겠느냐? 세 번째 왕자 전하이십니다. 네가 날 역적으로 만들려는 게라구나. 아닙니다. 살려주십시오. 전하! 중요한 일 아니면 죽는다. 왕후 전하께서 오셨습니다. 야 이거 중요한 일인가? 애매하네. 난데없이 한밤중에 왕자를 찾아온 왕후. 준비가 되었사옵니다. 발기는 하는 수 없이 우씨 왕후를 맞이하지만 어서 오십시오 형수님. 앉으시죠. 역시나 무례하긴 한결같았습니다. 대단하십니다. 한나라의 왕후가 되어 이밤중에 궁밖을 돌아다니시고. 이에 우씨 왕후는 행선지를 바꿔버리는데 떠날 준비를 하거라. 취수원은 다른 왕자와 하겠다.
진정 다른 왕자께 가실 것이온지요? 그랬단 제가 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궁으로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사옵니다. 그냥 국상이 말한 대로 셋째 왕자 함께 돌아가시는 것이 어떠십니까? 설원자가 힘을 가지면 어찌 됐는지. 설원자에게 왕위를 맡길 순 없다. 그렇습니다. 이 사이코패스를 왕으로 만들면 가문이고 뭐고 고구려 전체가 아작날게 뻔했기 때문이에요.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하면 전하의 아니가... 나를 돕겠느냐 물었다. 아이씨, 이 밤중에 또 어디 가라는 거야? 왜 그러십니까? 반면에 왕후의 이런 모습에 발기는 오해를 하고 형님께서 진짜 죽이라는 건 나일 거야. 왕후가 자신을 역적으로 몰아 죽이려 한다는 것이었죠. 전하를 역적으로 물려한단 말씀이십니까? 어서 군사들을 보내 왕당이 어디 있는지 알아내거라. 내가 먼저 형님께 무릎을 꿇으면 용서해 주실 거야. 어서! 그런데 발기에게 이런 정보를 알린 가문이 있었으니 대부야, 어찌 하겠느냐? 바로 해씨 가문이었습니다. 본래 왕족인 우리가 고씨에게 왕권을 빼앗기고 이리 숨죽여 지내는 게 아니냐. 지금까지 고구려는 해씨와 고씨가 돌아가면서 왕을 해왔기 때문에 해씨 가문에서는 어떻게든 우씨 왕후의 취소혼을 막아야 했어요. 왕후를 손에 넣어야겠다. 이에 해씨 가문은 우씨 왕후를 잡기 위해 발기를 끌어들입니다. 발기에게가 모든 걸 알려주거라. 왕후는 놈이 잡도록 하고 이 일이 끝나면 우린 발기를 반역자로 몰아 왕위를 챙길 것이다. 정확한 사정을 알게 된 발기는 노발대발하고 아마도 왕후께선 다른 왕자를 선택하신 듯하옵니다. 아이씨, 괜히 술 가득 따랐어. 내가 왕이 될 수 있었는데. 이에 발기는 해서는 안 될 선택까지 하게 되는데 흰 호랑이족을 불러들이거라. 이렇게 발기는 아나무인 피해 굶주린 흰 호랑이족까지 끌어들여요. 한편 졸본에서도 우씨 왕후의 취소혼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왕이 죽었다는구나. 졸본 가문은 본디 부여왕의 가문이었는데 주몽에 의해 고구려로 흡수된 가문이었죠. 왕이 죽었다는 건 연타발 왕께서 추모에게 빼앗겼던 우리 땅을 되찾을 기회용입니다. 이에 졸본대가 연비는 출사표를 던지는데 갑옷을 준비하거라. 같은 시각 화이트 타이거족은 우씨 왕후를 바짝 추격하고 봐야. 왕궁이 아닌 압록강 쪽으로 향한 듯합니다. 하나 더. 그런데 우씨를 쫓는 또 다른 세력을 포착해요. 우리 말고도 왕후를 쫓는 자들이 있습니다. 서두른다. 놈들보다 먼저 왕후를 잡아야 한다. 과연 고구려 역사상 가장 길었던 이 밤. 형님! 이거 좀 이상하지 않소? 새소리 하나 안 들리는 게? 우리 예전에도 이런 적 있지 않았어? 속도를 높이거라! 알겠어! 우씨 왕후는 어떤 왕자에게 달려가고 있는 걸까요? 이상 이번에 티빙에서 작정하고 만든 고구려 사극 구불의 우씨 왕후 1화부터 4화까지 리뷰였습니다. 형님! 자객이요! 구린이들 쿡쿡 깎꿍? 어? 아직 안 갔어? 다음 영상도 보고 가세요. 구독, 좋아요, 멍멍. 구독 2번 누르면 안 돼. 앙.